그 다음에 79쪽에 보시면요. 기존 지하철 노선 하부를 관통하는 신설터널을 계획할 때 신설터널 공사를 위한 시공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끝내주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긴 얘기 할 거 없어요. 기존 터널 하부에 시공하는 신설터널 시공 대책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답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 이 문제 요지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요를 대충 써야 될 거예요. 이 개요에다가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출제자가 말로 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 돼지 새끼 자지가 이렇게 생겼죠? 예, 여기다 뭐라고 무슨 터널이라고 이게? 기존 터널이잖아요? 그죠? 기존 터널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거야. 내가 여기다 판서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신설 터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토피가,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옛날에 토질에서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났죠, 그죠? 실제로 문제된 게, 출제된 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가? 예, 80쪽에 보면은 내가 타입 다시 친 거고, 거기다 문제 3 이래가지고, 여기에 고전 넘버 6 403쪽일 거야, 아마. 거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두께도 10m라고 났네. 풍화 잔적토하고 두께가 10m 똑같아죠? 예. 이 자리에 흙은 풍화 잔적토라는 거예요. 예, 풍화 잔적토고, 그 다음에 요 신설터널 대가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m다. 이럴 때 이거 뚫을 때 붕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긴 개요가 있고 이거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먼저 딱 그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요. 조사 설계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낸 놈은 요거를 딱 찍어서 냈다고. 예, 그렇죠? 그러면 신설터널 이렇게 쓴 거예요. 신설터널 시용대책이라고 딱 써주고 나왔으면 이렇게 써요. 네. 그 다음에 새끼로다가 제목을 여러 개를 깔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깔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터널의 안전시공대책으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조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다음에 설계 시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시공 대책이 있어요. 신설터널, 그러니까 이거요. 신설터널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터널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보면 키워드가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에요. 그럼 대장에서 한번 결론 딱 찍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점이 뭐죠? 네? 거기에 문제점이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붕괴예요. 이거 기존 터널의 붕괴입니다. 근데 붕괴라고 안 그래요. 거기는 치마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터널의 치마다. 이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조사라는 게 뭐냐면요. 요 조사를 하는데 기존 터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터널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 터널 사이에 요 사이에 집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외워야 됩니까 꼭 이거를? 그렇죠? 예. 기존 터널의 조사라는 건 뭐냐면요. 요 기존 터널 할 때 보강의 방법을 뭘로 하느냐. 요걸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터널의 구조 형식을 나트륨으로 한 거냐 TBM으로 한 거냐. 터널의 구조 형식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터널과 신설 터널 사이에 집안 조사라는 거는 이건 보링 주상도로 만드는 겁니다. 보링 주상도. 그죠? 예, 이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법이 결정되잖아. 그죠? 예, 이거 공법이 결정된다. 긴 얘기 쓸 거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설계할 때, 그죠? 예, 그 대책에 대해서는 근접 시공에 대해서 이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요.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은 기존 터널에 대해서 이거는 근접 터널이잖아요. 예, 근접 터널에 대한 그
설계 사례 또는 근접 터널에 대한 시공 사례를 설계할 때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고려해요. 그래가지고 설계에 반영한다. 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긴 얘기 아니라고. 내용이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런 키워드만 딱 가지고 가면은요, 이걸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설터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터널 대책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보조 보강공법 쓰는 거예요. 예? 보조 보강공법하고 굴착공법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근접 터널 할 때는 불알 굴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공법은 벤치가발바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예. 벤치가발바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요, 풀 페이스 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벤치 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하세요? 숏 벤치 컷이 있다랬고요. 그 다음에 롱 벤치 컷이 있다랬고요. 그 다음에 원 사이드 월 갤러리가 있다랬고, 그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날도 내가 이거 그림이 특이하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 하나만 그리라고 내가 몇 번 강조했죠. 그 다음 투 사이드 월 갤러리가 있고요. 가인버트 공법이 있다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랬어요? 링카트 공법이 있다랬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을 몇 번 했죠. 예. 그래서 원 사이드 월 갤러리는 어떻게 했냐? 이게 원 사이드 월 갤러리 이렇게. 그 다음에 투 사이드 월 갤러리를 어떻게 그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또 한번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 사이드 월 갤러리고, 사이드 월 갤러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한쪽만이니까 이거는 원 사이드 월 갤러리다. 이런 거를 딱 그려봐. 크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이 그림이 특이하니까 눈에 팍팍 띄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림은 두 개만 그려. 보조 보강법은 뭘 쓰는 거예요? 천단부 안정, 막장 안정,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배수. 그래서 이 그림을 강관다단 그라우팅, 미니 파이프 루프, PYF. 그래서 강관다단 30m 이렇게 딱 그려지고, 파이프 루프는 여기서부터 다 그리고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GSP 보강 이렇게 그려지고, D8 웰 포인트 그림 그려지고, 그죠? 그럼 완벽한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82쪽서부터 들어가 있는 거 대가리에 보면요, 터널의 암정별, 단면의 크기별, 굴착 공법의 종류다. 그래서 다이아가 3m인 경우에는 전단면 굴착, 3m 이상인 경우에는 링카트, 롱벤치, 숏벤치, 미니벤치, 말티벤치, 가인버트 중에서 꼴리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원 사이드 월 갤러리는, 그죠?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면은 그 갤러리를 만드는데 1삽을 먼저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 책을 보세요. 예, 84쪽에 보시면은 그 원 사이드 월 갤러리 그래가지고요. 이게 요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 그림을 그리실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짙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여기 인버트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면은 1, 2, 그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파고, 2 파고, 3 파고, 4 파고, A 파고, B 파고, C 파고, D 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원 사이드 월 갤러리 맞나요? 인버트, 그죠? 예, A, B, C, D, 그 다음에 여긴 2가 되죠? 이 자리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스프링 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원 사이드 갤러리 그릴 때는, 그릴 때 이걸 먼저 하고, 이 표시를 찍게 해주고, 1, 2, 3, 4, A, B, C, D,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 사이드 갤러리는 이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1, 2, 그 다음에 3, 4, 이것도 A, B, C, D 맞나요? 거기에 보면은 A, B, C, D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C고 여기가 D라고 되어 있잖아. 인버터 부분 여기가 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근데 이쪽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1, 2, 3, 4라고 되어 있죠? 예? 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그 다음에 여기 파고, 그 다음에 3파고, 4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금방 외우지 이거. 예, 조그만 가지만 금방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분할 굴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5번은 밑구녕이 이제 인버터 부분을 마지막 5번째 판다.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선진도경이라고 써 있나요? 응? 이쪽을 먼저 판다는 거야. 그래서 선진도경 1. 여기는 선진도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경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이걸 먼저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표시하는 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표시가. 이 표시를 내가 사실은 두 개로다가 표시한 거는 이제 굵게 표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반, 하반, 인버터, 중앙 부분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여기가 상반이라는 건 상척 동작도 안 한 거예요. 여기가 하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게. 그래도 여기다 쓰라 이거야. 여기다 상반, 여기다 하반 이런 말을 많이 써놔야 채점자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죠? 요 아랫도리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버터라 그러잖아. 그죠? 네. 여기도 인버터라 그래요. 요 아랫도리 부분을 요 아래를 인버터라는 거예요. 이게 인버터.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바빠서 그런지 여러분들 복기를 해온 걸 보니까 이거 다 빼놓던구만. 예? 이 글씨를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릴 때 이런 연습을 좀 하세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다 내가 이렇게 쭉 썼는데 글씨로 외울 건 별로 없죠.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판세한 걸 이렇게 보면은 오늘 처음 왔지만 아 저거 배워야겠구나. 그죠? 페이지를 많이 글씨를 쓴 건 없어요. 글씨를 쓴 건 없다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제목 2번이 이렇게 떴고 대제목 3번은 결론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땡겨요. 출제자가 물은 대제목을 써주고 문제점 뭐냐 붕괴다. 조사는 뭐냐 기존 터널 조사 신설 터널 조사 여기다 신설 터널 조사 이거 신설 터널 집안 조사예요. 그 다음에 설계 근접 터널에 대한 거를 고려해야 된다. 신설 터널의 안전한 시공 대책. 신설 터널은 안전 시공 대책이 뭐냐? 예,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외운 보조 보강공법, 굴착공법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계측. 예? 계측해야 되겠죠? 계측 그림형도 하나 추가로 그려지면 아주 좋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그림이. 그렇죠? 그래야 답안지가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포함 벌린 거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강관다단 걸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건 강관다단 이거는 파이프루프 이거는 JSP 보강 그린 거죠. 이렇게 JSP 보강 그래서 키워드를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조사 설계식으로선 신설 터널 대책 기존 터널 대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설 터널에 대한 이거는 신설 터널의 굴착 공법 얘기하는 겁니다. 신설 터널을 굴착할 때 부분 굴착을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요 신설 터널에 대한 보강을 세게 하고 나가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말만 바꿨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써야 될 문제는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시험장에 가는데 근접 터널에 대해서 근접 시공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니면은 근접 터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요렇게 안 나고 요렇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근접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뭐냐. 그러면 터널의 근접 시공을 사례로 본인은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나가면 이렇게 나더라도 여러분들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납다고 해서 때려 쓰지 말고요. 제대로 좀 외워두세요. 근데
근접 터널이 기존 터널이 있고 밑구정에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도 보강은 똑같아요. 이 답은 똑같다 이거야. 예? 그럴 때 여기가 기존 터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설 터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갈 때는 이 간격을 얼마나 벌리라 그랬어요? 예? 이 터널 다이아가 만약에 D다라면은 이 터널 다이아의 몇 배를 벌리라 그랬어요? 3 내지 3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2에서 5입니까? 2에서 5배예요? 예, 이거 터널 직경에 5배 이상 뛰어나야 돼요. 이걸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이고 신설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 내용은 똑같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답은 동일하다. 근데 면접에 가시잖아요. 그럼 근접 시공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 면접장에 가시면은 근접 시공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시가지 공사 하시다 보면 이렇게 빌딩이 있어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도부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명박 MB라 그러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나와서 있다 이거예요. 보도부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돼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한 5m고 1m 내지 5m 여기에서 지하 골작 공사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JSP를 시공해야 됩니다. JSP 시공할 때 우리가 원래 주입 압력이 400kg로 쓰시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송화지질이나 이런 전문업체한테 얘기할 때 원래는 원하는 400kg의 압력으로 쏘는데요. 이걸 갖다가 400kg 압력으로 시공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00kg로다가 낮추어서 주입을 제대로 해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200kg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JSP를 1열, 2열 정도 하고요. 이게 면접 가면 물어봐. 그래서 내가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귀하가 소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때 반드시 JSP 하셔야 돼요. 네, 그냥 하면 이거 무조건 이 건물이 이동하든지 기울어지든지 치마가 되든지 균열이 일어나든지 붕괴가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집안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이동, 경사, 치마, 균열, 붕괴예요. 이번에 시험 나왔죠? 벌파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렇죠? 연결부가 탈락되든지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JSP를 1열 내지 2열을 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도심지에서 지하철 공사할 때 이게 30m 내지 35m 굴착하거든요. 이거. 네? 서울 지하철 할 때 보통 30에서 35m 굴착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이 터널 우리가 뚫을 때. 그럼 오픈컷 구간에서 이렇게 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H8 토르판 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까지가 35m다. 근데 H8 토르판 박을 때 이렇게 박아요. 어떻게 박아요? 이거 맞아요? 2m 간격으로 우리가 H8 토르판 한번 박죠. 네? 근데 여기다 JSP를 하면은요, 이 시멘트 몰타르가 이 옆으로 막 퍼져나가지고 H8을 박을 때 똑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막 경사지게 들어갈 수 있어요. 경사지게 들어가거든요. JSP 기둥을 다이아 40전으로 이렇게 다이아 40전인가요? 60전인가요? 보통 80전 간격으로 이게 JSP를 설치하는데요. 요 JSP 해도 이게 이렇게 배불튀기로 이렇게 몰타르가 막 이렇게 형성되든지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H8을 박으면요. 이 H8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H8 받고 그 다음에 굴착하죠. 예, 굴착할 때 첫 번째 띠장되는 자리는 보통 여기서 1m 이내로다 짧게 띠장을 내려면 되죠. 예, 그 다음에 굴착하죠. 그 다음에 또 굴착하는 거예요. 여기다 1m 50 간격으로 띠장되고 버틴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내려가서 이 자리가 파보니까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H8 쉬어서 역군역으로 빠진 걸 용접으로 절단해야 되죠. 예? 예, 용접으로 절단하고요. 여기다 브라켓을 살짝 따내고 여기에다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똑바르게 이거를 용접으로 이어나가자는 거다. H8을 갖다 대고 휘 놈을 용접으로 다 이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H8이 이렇게 생겨봤어요. 이게 350짜리다라면 여기서까지가 350이고 이게 250이다라면 여기서까지가 350이다. 만약에 큰 거 같다. 네, 그럼 35전이죠. 그럼 여기서까지 폭이 35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토르판 낄 때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 아니야 원래,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토르판을 여기다 끼지 않고요. 요 H8 옆에다 앵글을 대요. 그래가지고 토르판을 이 밖에다 끼는 거야. 이렇게 되고 토르판을 여기다 끼워.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낀 거죠. 토르판을 여기다 앵글을 대고 토르판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여기다 앵글을 대고 토르판을 여기다 끼고 원래는 없던 건데 이제 부착시키는 거 아닙니까? 스로리오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 40점 폭으로 파고요. 여기다 철근망 복철근에서 집어넣고 수중공물이 타설하죠. 근데 H8 토르판벽을 하고 토리 공물을 타설할 때는 이 토르판을 밖에다 토르판 두께가 몇 전이에요, 여러분들? 송판 두께가 몇 전입니까? 야, 커피 한잔 가죠. 10전인가요? 한 10전 정도, 그죠? 예. 그리고 철근을 이런 망태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 줄만 딱 꽂는 거예요. 여기다 철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망대로 된 걸 여기다 쑤셔놓고 여기다 공물을 치면은 35전 두께. 만약에 H8이 사이즈가 250짜리다라면 25전 두께 공물이가 젖지는 거죠. 그럼 굴착해 내려가면서 계속 공물을 치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나중에 스러리올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실래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요 H8과 H8 사이에다 송판, 토리판을 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데서는 이 토리판을 앵글을 여기다 대고 여기다 토리판을 이렇게 껴주고 실제로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 공물이 들어봐도 이 토리판이 막고 있으니까 공물이 안 날 거 아니야. 이걸 갖다가 토리 공물이라래. 스러리얼은 아니고. 근데 무지하게 이게 그 토합에 견디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서 할 때 이렇게 안 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SK에서 지난번에 사고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SK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면접장에 가시면 중에 틀림없이 물어봐요. 이거요. 그거와 관련해서 토리벽 공사할 때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 나왔어요? 토리벽 배면이 어떻게 났어요? 시험 문제가? 배면이 치마가 되는 주변 집안이 배면이 의실하고 이거는 토리벽 공사를 할 때 집안 치마 원인과 대책 수시 이게 난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죠? 예. 근데 답은 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기 문제 됐던 거였는데요. 이게 그거에 대한 답이죠. 내가 지금 그 얘기 설명하는 건데 이건 면접에 나기 때문에 이거하고 터널의 근접 시공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실래요? JSP 2열 시공. 예, 그 다음에 H8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앵글 대고, 앵글 선반 대고, 토리판은 여기다 끼고, 여기다 토리판 끼는 거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철근망 집어넣고, 여기다가 요 35전 두께로다가 여기다 공물이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이 H8은 원래 빼게 되어 있는데 인발 안 하고 저런 경우는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매립해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저게 엄청난 보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H8을 박을 때 면접장에 한번 뭘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이 토리벽 공사를 할 때 H8 토리판배로 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합니다. 그러면 H8을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에?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H8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서 보니까 H8이 이렇게 누워있냐 H8이 이렇게 누워있냐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죠? 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요 이게 맞느냐 이게 맞냐는 처음에 이게 맞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게 맞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합격을 안 시켜요. H8 토르판벽은요 H8을 받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송판 끼려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중을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항상 하중 받는 쪽이 이 아가리가 열려있는 이쪽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중 받는 쪽이 이쪽에서 하중을 받게끔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B아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위에다가 HBM을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이 아가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이렇게 설치하면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 H빔이 이게 하늘을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게 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무슨 하중 올려놓더라도 얘가 힘을 받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개방단면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원형강간인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이 부분으로 하중이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높이가 높을수록 12분의 BH 단면 H와 모멘트를 구할 때 12분의 BH 3승을 할 때 이 H의 3배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큰 게냐 작은 거냐 얘기라고요. 350이냐 250이냐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높이가 클수록 힘을 많이 받잖아. 이게 받아도. 그렇죠? 네, 단면 H와 모멘트가 크니까. 근데 똑같은 여기가 35존이다라면 요런 H8보다는 다이아 3존되는 강관이 훨씬 예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단면 H와 모멘트가 64분의 파이의 D의 4승이에요. 네? 빼먹는 게 없어. 근데 이거는 계산할 때 이거 전체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또 빼잖아. 단면 H와 모멘트 계산할 때. 그래서 H8보다는 무조건 강관이 예력이 건드는 강성 이하이가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얇은 걸 면접에서 물어본다. 그림 그리라래요. 이게 저거 별거 아닌데 경험이 많아도 면접장에서 어떤 놈이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니잖아.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야. 이러면은 지가 맞다고 얘기해놨다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얘 말씀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게 이제 근접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대고 SGR 한다면 안 됩니다. SGR은 보강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집안을 미는 걸 못 막는 거예요. 여기를 오픈 딱 시키면은 이게 집안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걸 막아준다면 여기다 JSP를 최소한대 1열 2열을 시공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스로리올로 하든지 H8 토리 공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집안이 부등 지방 안 생기는 거예요. 토리벽을 설치하고 지하골장구설 할 때 집안이 치마가 되는 원인과 대책이 뭐냐 할 때 약액 주입을 토리벽 배면에다 반드시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게 시험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0.5페이지도 그리고 이 내용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합해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야 점수가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합격하시고 나서 2차 면접 보러 가더라도 저건 틀림없이 물어보니까 진짜 현장감 있는 저런 거, 현장감 있는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그럼 가서 얘기하는 것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해봤냐라면 무조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차 합격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지만 면접 카드 써낼 때요. 그게 면접 카드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력서 쓰는 거거든요. 반드시 저한테 와서 검토 받고 내세요. 네? 그 이력 카드 잘못 써내면은 아주 면접에서 불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네, 89쪽에 보시면 지워라. 매립 말뚝 공법의 종류와 특성을 기술하고 시공시 주의사항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립 말뚝만 넣어놓지 않고요. 제가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될 때마다 기성 말뚝, 매립 말뚝, 그래서 기성 말뚝을 때려박는 방법은 타임 말뚝이 있고 이걸 갖다 항타 말뚝이라네요. 거기다 항타 말뚝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립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현장 타설 말뚝 이래가지고 말뚝 규칙의 종류별 특징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공 주의사항도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 그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빕, 중굴, SIP, 사이프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요거를. 네? 그래서 이 종류는 별도로다가 메모를 지금 하세요. 노트에다가. 코렉스, 솔렉스 이래가지고 요걸 갖다 매립 말뚝이라고 현타 말뚝은요 대구의 현타 말뚝은 베노토 전선의식 이거 이번에 전선의식 시험 내놨죠? 네? 이 전선의식 올케이식 공법이 돗바늘 공법이라고 시험 내놨잖아. 로테터 타입 이렇게 났잖아 이게. 그죠? 그래 RCD 공법, 어스드릴 공법, 소구경 현장 타설 말뚝 이렇게 시험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냥 막 엄청나게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48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때 공법 문제 48개가 중요하다 하는 것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네? 48개를 한 사람은 날아갈 듯이 쓸 수 있는 거야. 이 메린말도. 왜? 벌써 7, 8개월 전에 알려준 거니까. 그것도 많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48개. 거기서 시험 반영도 그대로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외우는 건 나중 얘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종류를 빡세게 외우는 거예요. 종류를. 네? 그래서 이 교시에 난 그 독발공법이라는 게 전선회식 올케이식 공법이에요. 케이식을 360도 회전해서 암석을 굴착한 다음에 해머 그랍으로 배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노토 공법은 올케이식은 올케이식인데 암방 굴착이 안 돼. 그래서 전선회식이라고 하는 케이식 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방 굴착용으로 전선회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똘마니가 독발공법. 그 가로 속에다 로테이터 타입 올케이식 공법 이렇게 좀 해놨잖아. 그렇죠? 근데 RCD 어스들은 뭐 평소에 하신 거고, 소구경 현타말뚝은 CIP, MIP, PIP가 소구경 현타말뚝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구경 현타말뚝은 다이아가 1m 50 이상이고요. 소구경 현타말뚝이라는 건 다이아가 40전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91쪽에 소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라고 써 있죠. 거기다가 다이아가 40전 이하라고 써놓으시고, 그럼 대구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다이아가 1m 50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 다이아가 이렇게 있는데 1m 50 이상인 거, 이게 1m 50 이상인 거를 우리가 대구경 현타말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가 코딱지만한 요 40전 이하, 요 40전 이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구경 현타기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소구경 현타기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